네, 신동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3분 허용하겠습니다. 참 대한민국 국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파행을 유도해서 저희 국회의원 3명의 입을 막았는지를 보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도 입 막고 민주당에서 발언권 집중적으로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방금 발언하신 저 신영석 변호사님, 김기표 우리 의원님, 그 김용씨 변호인 아닙니까? 저 평소에 우리 김기표 의원님 존경합니다만 과거에 변호인이셨잖아요. 이런 분이 이게 나는 무슨 검찰개혁이 대단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큰 대의 명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자들 변호인들 쭉 나오시고, 지금 신홍석 변호사님도 변호인 아니신가요? 신할찬 변호사님 변호사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 자리 나와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김용씨 있는지 없는지 만들려고 지금 이 사법개혁 청문회 하려고 하셨습니까? 저 정말 이런 식의 국회 청문회 납득하기 어렵고요. 오늘 저희가 무슨 앞에 이거를 써붙여 놨다고 해가지고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이 사실상 저는 이 청문회 파행을 유도해서 오전 중에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 의사진행 발언 주면 10분 20분이면 끝날 것을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 오전을 허비하시고, 결국 지금 바라시는 것이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권 집중적으로 줘서 후배 검찰들 압박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개혁해야 돼 이 말씀 하시고 싶어가지고, 아니 여기 앞에 뭐 솔직히 많으시잖아요. 이재명 변호인들 많이 나오셨잖아요. 저는 양심이 있으시면 이런 청문회 스스로 회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만 법관만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도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나경원 의원님 간사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들 여기 앉아서 이 사법개혁 청문회 진행하실 자격 있는 분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나시잖아요. 두 변호인이 서로 김용 무죄라고 주장하는 변호하셨던 분들이 그거 질문하는 국회의원도 변호인이셨고, 아니 제 발언 다 들으세요. 그걸 답변 받는 변호사도 김용 변호인인데 이 두 분이서 주고받으면서 수사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게 무슨 검찰 청문회입니까? 그렇게 해서 다 나오신 증인들이에요 지금? 그러시면서 추미애 위원장님은 사사건건 하나도 중립적으로 진행 안 하시고 이런 중요한 청문회에 파행시켜서 야당 국회의원 뒤에 방어원들 쭉 세워놓으시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국회법 덜먹덜먹 하지 마시고요. 이 중요한 청문회의 역사적 명분을 좀 생각해서 제대로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3분입니다. 네, 제 발언 시간입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네, 지금 의사진행 발언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 청문회를 방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이 앞에 피켓을 붙여놓은 것도 위원장님께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떼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어도 떼지 않고 지금 또 오후 되니까 또 새로운 걸 붙여놓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청문회를 중요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질서유지에 협조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뭐 했으면은 금방 끝났을 거다? 예, 그렇지 않죠. 의사진행 발언을 할 거였으면 먼저 발언권을 박탈당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발언권만 달라. 이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변호인 출신이면 회피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셨죠? 네, 그 말 진짜 잘하셨습니다. 변호인 출신이 왜 회피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피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이 법사위에는 현재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인 나경원 의원 회피하셔야 되고 법사위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의 수사 대상인 주진우 의원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과거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에 질의까지 다 했어요. 본인이 피해자인데 질의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해충돌이고 회피를 해야 되죠. 이런 분들이 회피하셔야 되는데 지금 적반하장도 유부수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지금 그 3명의 의원에 대해서 퇴장을 명하셨는데 국회법 166조 제1항에 아까 위원장님도 읽으셨었던 부분인데요. 국회법 166조 1항에는 퇴거 불응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퇴장 명령하셨는데도 불응하고 있으면 퇴거 불응죄가 저는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시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퇴거 불응죄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분명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입법 청문회입니다.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검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토론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사사건건 불필요한 논쟁 가지고 시간을 끌고 회의를 방해합니까? 지금도 제가 발언하는데 끊임없이 끼어들면서 발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청문회가 그렇게 두렵고 청문회를 통해서 검찰이 개혁되면 국민의힘도 같이 해체될까 봐 걱정됩니까? 국민의힘과 검찰이 한 몸이라는 거 이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고 회방하는 것입니까? 반성하십시오. 지금 내란으로 국민의힘이 해체되게 생겼는데 검찰 붙들고 있다가 검찰과 국민의힘 같이 해체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새로 시작. 야당에 대해서 해체니 뭐하니? 없애면 해체하세요. 없애구나. 통일부가 지금 관계 없애니. 민노총 명장 공개하세요. 전교조 명장 공개하시고 지금 관계 없애고 다 정했어요. 해체 어떻게 할 거예요? 민주당 당원과 윤석열과 국민의힘과 말을 많이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공개하세요. 스피커 띄시고 입법 청문회에 집중하세요. 최혁진입니다. 자, 나경원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각각 노트북 전면에 붙이신 부적법한 유인물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 도중에 송석준 의원님과 신동욱 의원님이 각각 의사 방해를 한 바 있습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다음 신문 순서는 주진우 의원님입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입니다. 네. PPT 좀 띄워주세요. 지금 야당 의원 3명에 대해서 발언권 정지한 게 이게 헌정사상 거의 최초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법체계나 수사체계를 개편하겠다라고 하면서 야당 의원들 입팀막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피켓을 지금 문제 삼는데요. 이게 오늘 지금 저 사진 보십시오. 오늘 사진이에요. 행안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일방 통과시키면서 붙인 겁니다.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나가서 저 행안위원들한테 좀 경고 좀 해주세요. 네? 좀 퇴장 좀 시켜주세요. 저쪽 저 행안위원한테 얘기 좀 해서. 근데 이게 피켓에 달았던 거 법사위원장 오시기 전에 정청래 위원장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민주당 의원들 다 아실 거예요. 피켓 다 붙이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한 번 정도 해서 발언한 취지를 하고 양쪽에서 다 떼거나 다 간사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다 저렇게 붙여놓고 하면서 우리 당 의원들은 붙이면 안 됩니까? 그냥 저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왜 경고 안 주십니까? 제 발언에 끼어드는 거 왜 경고 안 주세요?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것이 지금 간사 선임 가지고 계속 이해충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관련 이해충돌 상황이 있으면 그때 당사자가 회피하면 됩니다. 지금 벌어진 광경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김기표 의원님, 김용 재판의 직접적인 변호인이었고 그 변호인 신분에서
직접적으로 증인 신문했는데 그 증인도 동료 변호인입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여기서 재판을 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는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무슨 절차적인 보장이 됩니까? 민주당의 적대적인 증인들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면은 입 막아버리고 발언권 뺏고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게 그게 무슨 재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지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런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저는 이렇게 중요한 청문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상영 검사님 좀 나와 주십시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는 것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겨우 정가 구범인 조경식의 증언입니다. 조경식의 정가 보셨습니까? 절도, 사기, 작물, 잡범이에요. 잡범으로 수감 많이 하고 수사 많이 받아봤으면 수사 체계를 잘 알아서 수사 개혁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 말 듣고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난 수년간의 재판에 수백 명의 증인을 부른 위하영 재판을 다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혐의는 6억 원 대선 자금 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거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문제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지나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 직전에 2심까지는 다 유죄된 상태에서 대법원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판에서 그냥 변호인들끼리 증인신문 하면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위하영 800만 달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하는 데 쓰이는 거고 굉장히 문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심지어 당시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고 하면서 전부 민주당 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위하영 부지사 감싸고 오히려 범죄자로 확정된 사람이 지금 검사를 닥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우리 박상영 검사님. 네. 위하영 수사하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하영 증인에게서 계속 물어봤을 때 계속해서 뭐 연어 술파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 도지사까지 부지사까지 하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연어 짜장면 얻어먹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불었다는 것도 웃긴 얘기지만 날짜가 계속 바뀌어요. 5월 17일로 이제 날짜를 특정했습니다. 그때 연어 술파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연어 술파티 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제가 법무부 보니까 재소자 2명을 증인으로 삼았어요. 재소자는 들은 얘기들을 같이 옮기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재소자가 무슨 직접적인 증인이 됩니까? 거기다가 교도관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0명 넘는 교도관들 전수조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연어 술파티 있었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보니까 교도관의 40명 넘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허위를 증언했다고 볼 수 없는데 지금 재소자 말 듣고 또 이걸 한번 흔들어 보려고 지금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이하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북한 800만 불 사건을 사전 사후에 다 보고했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했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재판에서 그 국민들 볼성사는 부부싸움이 있기 전에 몇 개월간 제가 봤을 땐 그 자백이 유지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심지어 재판 중간에까지 처음에는 이하영 부지사가 본인 배우자를 말리기도 했었어요. 어느 정도 자백이 유지됐습니까? 5월경부터 자백이 시작돼서 6월, 7월까지는 자백이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연어 한번 얻어먹고 3개월간 본인이 모셨던 상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은 걸 보고받았다고 모함하면 3개월 동안 그게 유지됐다는 얘기인데 보통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자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모르고 범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스스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왕 뭐 지금 민주당에서 재판하자고 하니까 재판 해보시죠. 그때 이하영 부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했습니까? 수사기관이 몰랐는데 이하영 부지사의 자백으로 인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뭐가 있었죠? 제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상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도저히 검사가 알 수 있거나 또 검사가 묻지 않았던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이하영 부지사가 지적해서 증거를 새로 찾은 것도 있나요? 약 4월 말 5월 초경에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문건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검찰과 그 이화영 부지사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고, 그에 따라서 국정원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그 국정원 문건이 대북 송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그 국정원 문건이 입수된 후부터 자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정리해보면 국정원 문건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이하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국정원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먼저 알려줬다는 얘기입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먼저 그 국정원 문건을 알려줬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국정원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요원 자체가 이화영 부지사의 친척으로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의 내용 중에 상당수의 내용도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요원에게 진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부수 씨를 이화영에게 소개시켜 준 것도 그 해당 국정원 요원이었고, 안부수가 북한에 갈 때마다 진술한 내용을 국정원 문건에 다 담아 놓았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진술한 내용과 추후 국정원 문건에 있었던 내용이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북 송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하영 부지사가 이런 모든 내용을 번복하고 나서 계속 다퉜지만 그런 국정원 문건 같은 거를 본인이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찾아내고 그 증거가 유력한 증거로 쓰이면서 대법원까지 유죄 다 확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정리해보면 되게 중요한 증언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하영 부지사의 그 국정원 직원은 검찰 입장에서는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국정원 직원이 무슨 문건을 작성했는 줄 알고 이 사실을 검사가 증거로 확보합니까? 이하영 부지사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그 친인척이라서 그 사실을, 그 내용을 이하영 부지사가 공유받고 본인만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줘서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강력범죄에 있어서 그 범행에 쓰인 도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그걸 땅을 파서 찾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연어 술파티에 대한 입장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전에 이 논란이 일었는데요. 수원지검의 전수조사, 경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한 소행을 잊으신 건 아니죠? 진행하십시오. 네, 박균택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박균택 의원님, 자, 네, 발언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진행하십시오. 부승찬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께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등 전 정권의 관계자들이 어떤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이틀 만에 기록도 읽지 않고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는데 합의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힘에서는 그게 가짜 뉴스라고 서영교 의원님이나 부승찬 의원님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월 16일 날 부승찬 의원이 조희대 한덕수 간의 만남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하는 얘기가 한 전 총리와는 논의한 바가 없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전 총리를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그 의혹을 제기하자 또다시 얘기하기를 그 기간 중에는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승찬 의원이 얘기하지 않은 시점을 달리해서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는 답변을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사위 차원의 이런 진상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란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법 논의 시에 이걸 위한 입법청문회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한덕수 등과의 만남, 이 의혹들, 그리고 그 희대의 판결이 나오게 된 그 과정, 이걸 바뀔 것을 건의드리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이렇게 자기 발언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김규현 증인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김규현 증인은 국정원, 조용히 하세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정원장으로 재직하셨던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2년 7월 6일에 증인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고발한 사실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오늘 이 옆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박지원 의원님께서 왜 이 자리에 못 나오신지 알고 있습니까? 전 모릅니다. 그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으시느라고 이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그분이 사실은 질문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고발장에 보면은 국정원의 명의만 사용했을 뿐 국정원장 이름 김규현 명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는 그 법률적인 것은 원장이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고 책임을 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 이름을 뺀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국정원의 그런 체계가 업무의 처리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년 8월 2일 날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측 우리 증인이 얘기하기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북송속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고발했던 건 맞습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정원에는 이제 법률팀들이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발한 것이 맞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 지시로 고발했다라는 것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위증죄 책임을 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기억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법률팀들이 그걸 전부 그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일입니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에 따른 그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일이에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증인, 이번에 25년 9월 2일 정보위에서 윤석열이 김규현 전 국정원장에게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지시해서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중간 결과 발표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6일 날, 그러니까 2022년 7월 6일 날 고발장 접수 하루 전인 5일에 우리 증인이 대통령에게 수사 의뢰만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고발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걸로 내부 중간 감찰 결과가 보고가 됐는데 인정합니까? 저는 그것에 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게 잊혀집니까, 증인은? 글쎄요, 저는 뭐 전임자를 고발하는 게 그렇게 쉬웠던 일인가 보죠. 잊어버리게. 아니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률 됐습니다. 검토한 그때 삭제되었다고 주장했던 보고서 정보 내용이 지금도 국정원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라고 고발한 고발 내용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게 지금 국정원의 평가인데 증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전문가들이 여러 번 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그러면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본인은 확인도 않고 고발을 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랫 사람들 일단- 말 믿고 전임자를 고발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그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은 국정원은 근거도 없는 고발을 했고 검사라는 자들은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기소를 해서 지금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근거도 없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행위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공직자의 태도가 그래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사실로서 전문가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때 저희가 정보위에도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런 바 있습니다. 우리 증인 부끄러움을 아십시오. 내용도 확인을 않고 전임자를 고발하고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무책임한 태도 검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발 부끄러움을 아십시오. 박상용 증인 나오십시오. 우리 증인은 오늘 출석이 전에 주진우 의원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본인이 김성태 공소장, 이화영 공소장, 이재명 공소장 작성을 했습니까? 대북 김성태 회장,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전 경기지사 공소장을 본인이 작성했습니까? 그 이화영 부지사 그 확정 판결 나온 공소장은 제가 작성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송금 사건 제3자 뇌물 사건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공소장 3건 다 읽어봤겠죠? 제가 이번에 기소된 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에 대한 읽어봤냐고 묻습니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안 읽어봤어요? 예, 못 읽어. 내가 작년에 증인이 영국 유학 가 있을 때 영상으로 왜 3건의 공소장이 전부가 다 그 돈을 800만 불을 줬다고 하는 사건, 어떻게 해서 돈을 준 시기와 장소와 받은 사람과 전달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어떻게 같은 사건을 두고서 3번에 걸쳐서 공소장에 일시, 장소, 액수, 전달 받은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냐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 본 적 없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아주 낯이 두껍군요. 본인이 그렇게 국민의 공적에 대해서 본 짓밟고 적 없는 있는데 것을 본 그걸 적 안 없다고 했다고 말이에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3사건은 왜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수령자가 다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숙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게 지금 재판 중인데 그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 나는 부분이 다르다면 재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재판에서 공소장이 그것이 다른가를 묻는 잘 거예요.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판에서 잘 정리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봐요. 제가 그 부분 자, 기소하지 증인 않았고, 봐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성태 공소장은 2019년 12월 18일 날 중국 심양에서 송명철에게 300만